사실상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잡아 나가면은 법정에서 중단된 이재명 재판이 사실상 국회에서 열리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는 법안,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 공소청 두 개로 쪼개버리는 그 법안이 오늘 어제 법사위 다 통과했고, 그 이재명하고 이 정청래 쪽하고 힘겨루기 하다가 이재명이 또 일종의 굴복을 한 거죠. 강경파 쪽에 굴복을 한 그 법안들입니다. 오늘 공소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그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는 다수당이 5분의 3이 토론을 강제 종결을 하고 표결에 붙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 설치법도 또 상정해서 또 그러면 그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해서 21일 처리하고 이제 지금 이런 수순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원래는 이재명의 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하는 법안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까지 일단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민주당이 법안 명칭도 깁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까지 국민의힘이 이 특위 구성 명단을 주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그것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당하고 뭐 조국당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인 참고인, 그 본인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그런 사람들만 다 불러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봐라, 이 검찰이 그 사건을 조작을 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결론을 국정조사 차원에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땅땅 두드려가지고 이 검찰에 이제 들이미는 거죠. 봐, 이 국정조사 하니까는 당신들이 조작 기소했잖아. 지금 검찰 간부들은 전부 다 이재명 쪽 사람들로 바꿔놨죠. 그러면 거기서 검사,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 공판 검사, 아직 연차도 얼마 안 되는 그 검사들을 압박을 해서 이제 이재명 사건 없애는 거. 물론 다 못 없앱니다. 공소 취소는 1심이 결론이 안 난 것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1심이 결론 안 난 거, 대북송금, 그 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유래신도시 묶여 있는 거, 이 세 가지는 공소 취소를 해버리는 그 수순을 지금 딱 끄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걸로 뭐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들어오더라도 다수당의 이력으로 그 국정조사를 주도적으로 민주당이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소 취소하라고 검찰에 하면 검찰이 할 수가 없죠. 그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은 정성호가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해야 되죠.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정성호가 지금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소 취소를 시키면은 나중에 정성호 감옥 갑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못하고 그때 그 거래설까지 넣은 거죠. 검찰이 이제 알아서 좀 해주면은 이 검찰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안 수사권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주고, 또 이재명은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주는 그게 이제 거래설입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던 거래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이 국정조사를 해서 핑계를 삼겠다, 공소 취소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까지 이 국민의힘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후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박충건 원내수석 대변인이
오늘 의원총회도 했는데 의원총회 뒤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거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반반 의견이 모두 다 나왔다.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가 이재명 사건들의 조작 프레임을 씌워서 검사를 공격하고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면 덜러리를 써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저는 덜러리로 쓸 우려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거를 뭐 정인이나 참고인 채택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정말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령 뭐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대북 송금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나 대장동하고 다 이재명 거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나 저 지금 대구 고검에 자천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출국 금지시킨 이창수 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수사했던 검사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휘 라인을 그 검사들은 반드시 정인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검사들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사들을 불러서 국정조사에 내세우면은 충분히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반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저녁에 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본 기사, 한국경제신문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국민의힘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 참여를 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거 이제 이재명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것도 끼워줬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고문 피격 사건을 비롯해서 7건인데, 지금 이재명께 문재인 거는 다 재판 다 거의 끝난 것도 있고, 이재명 거를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지금 1심을 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대상에 끼워 넣고,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그 다음에 김용 사건, 이것도 김용 사건도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뇌물 받고 정치자금 받았다는 이유. 그래서 1심, 2심에서 징역 5년씩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지금 나와 있죠. 보석으로. 근데 김용 이 사건 자체는 공소 취소를 못 하죠. 1심이 안 끝난 것만 하기 때문에. 근데 김용 거를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2심까지 끝난 징역 5년 법원에서 징역 5년을 내린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를 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 돈을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서 받았다는 그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데, 하나 희한한 것이 1심이 3개죠. 3개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장동하고 대북송금은 들어있는데 법인카드가 없습니다.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그거 가지고 무슨 초밥 사고 과일 2천만 원어치 쟁여놓고 집에서 코끼리 키우느냐. 그때 이준석이 대선 때 그런 이야기까지 한 그 법인카드는 1심을 받다가 중단됐는데, 다른 1심 2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공소 취소하려고. 그런데 법인카드는 안 넣었습니다. 왜 안 넣었을까요? 민주당이. 낯간지럽죠. 이거 국정조사 하면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들, 그 다음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7급 공무원, 그때 폭로도 나왔었고, 조명현 씨, 또 조명현 씨,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죠. 그러면은 조명현 씨가 또 일일이 다 이야기할 텐데, 낯간지러워서 아마 그거는 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정조사에서 빼고 그냥 나중에 공소 취소할 때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7개 사건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은 국정조사 특위는 2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21명. 그래서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 그 민주당은 이미 특위 간사를 다 정해놨습니다. 재선 박성준, 그 다음에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회 김성원, 박선원, 박지원, 서영교, 양부남, 윤건영, 이건태, 이용우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건태는 공수처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단 법사위를 중심으로 오늘 명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오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각규택, 김재섭,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뭐 윤상현, 조배숙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전투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존에 지금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이나 신동욱 이런 의원들은 상당히 뭐 전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전투력 있는 의원을 그러니까 7명 한해서 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의원들은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왜 이것을 이제 갑자기 받아들였느냐. 그동안은 저는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그냥 들러리가 된다. 이런 우려 하나하고, 또 하나 우려는 이게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이 재판 중인 거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 거죠. 이재명 재판 중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위헌일 수도 있다. 그 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해왔는데, 자, 갑자기 그러니까는 오늘 전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로 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상범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정조사법 위반이다.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 그래서 명백한 위헌이다. 위법이고 위헌인데, 그런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검사를 비롯해서 참고인이 대답도 못하게 하면서 정치 선동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은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이 정인 참고인 나온 사람들은 막 윽박지르죠. 윽박질러 가지고 그 사람이 답변도 아직 못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 다 끝나고 하세요. 근데 질문 끝나고 시간 다 지나서 답변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지원군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입이 돼야지 서로 논쟁도 하고 발언 기회도 더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맞죠?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인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놓일 위험이 있다. 공소 취소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 참여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잘만 활용을 하면은 재판 재개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당장 그렇게 되기는 뭐 재판이 재개된다는 것은 좀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최근에도 여론조사 계속 보면은 전체 국민의 한 50% 정도는 재판 재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딱 그거죠. 뭐 이재명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은 검찰이 사건 조작했느냐, 이 두 가지죠. 원래 검찰이 사건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재판에서 가려줘야 되는데, 법원 재판이 중단돼 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죠. 계속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민이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저게 이재명이 과연 이 범죄 혐의가 있느냐, 아니면은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냈느냐,
자,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다수당을 이용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인이나 참고인들은 다 빼려고 하겠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언을 해줄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려고 할 텐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사했던 검사들을 뺄 수는 없죠. 검사가 조작 기소했다고 하는데 검사 빼고 누구를 정인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검사들이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박상용 검사가 최근 계속 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그 정권이 뭐 공소 취소를 하는 데 대해서 부당하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억지 일종의 누명 같은 것을 막 씌우고 있죠. 무슨 뭐 검찰청에 이화영 불러서 이 대북송금 그 자백과 관련해서 뭐 연어 회사주고 뭐 술파티 벌였다. 이거 다 거짓말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박상용 검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대북송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이게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으면은 법원에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져야 되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버리면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 아주 원론적인 의미에서 박상용 검사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대북송금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불법이다.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정지된 상태지만 뇌물 공여자,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화영하고 김승태. 또한 파생 사건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정재판이 6월 8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서울고검도 무슨 진상조사를 한다고 정성호가 팀을 만들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계속 중인 재판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돼서 사법권의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개입이다. 수사했던 검사로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밝힐 수가 있죠. 법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 개입해서 정치 논리로 이것을 하고 공소 취소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원칙적으로 그렇게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권의 힘으로 재판을 다 중단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재판이 안 열리죠. 이게 뭐 임기 내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재판을 제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법정에서 열리지 않는 재판, 정말 국회에서 사실상 재판처럼 그렇게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이거 어차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재명의 공소 취소. 그러면은 최근에 김어준 방송에서 불거진 그 내용들, 공소 취소와 이 부안수 사건, 거래한 내용, 이것도 이슈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좌파에서 계속 묻어버리려고 하지만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는 이것이 일종의 그 사회적 이슈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공격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 자, 오늘도 이 시민단체가 이 정청래, 정성호 고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뉴델리 이 기사를, 단독 기사를 보시면은 시민단체가 정청래, 정성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다. 공소 취소 의혹을 왜 방치하느냐는 내용으로 고발을 했죠. 뉴스공장 발언 의혹에서 출발을 해서 여권 핵심 사정 라인을 겨냥을 했다.
자, 이것은 탄핵 사안도 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실제로 이게 그 사실이 한 10%라도 드러나면은 이거 명백한 탄핵 사유죠.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이 이거를 이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그 권력을 사용을 한 거죠. 검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준다.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검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문자로 그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문자로 정성호가 고위검사들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우리 이재명 공식 취소 좀 해줘. 나는 이재명의 명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안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 지난 주말에 정성호하고 검찰 간부들이 만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그런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런 것도 다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국정조사를 하면은 하나의 공격 포인트가 충분히 된다는 생각입니다.